자, 205페이지의 원가 계산하고 부문별 원가 계산 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내용은 없어요. 추가적인 내용은 없으니까 215페이지의 연습 문제를 바로 풀도록 할게요. 자, 연습 문제 1번. 자, 보조 부문에 대한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부하는 방법 중에 상호 배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오랜만이니까 한번 정리를 할까요? 자, 보조 부문에서 발생된 원가도 제품 제조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거니까 제조 부문에다가 배부를 해줘야 돼요. 자, 배부를 해주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직접 배부법, 그다음에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자, 그래서 직접 배부법은 보조 부문 상호 간에 용역을 주고받았겠죠. 보조 부문 사이에도 용역을 주고받았다. 용역 수수 관계를 완전히 뭐하고 무시하는 방식이에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잖아요. 자, 제조 부문이 있고 보조 부문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 때, 자, 제조 부문이 있고 얘네를 도와주는 보조 부문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 조립 부문이 있고 절단 부문이 있다라고 보고요. 보조 부문은 뭐 수선 부문이 있고 뭐 동력 부문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수선 부문에서는 얘네들을 수선을 해주기도 하지만 얘도 수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얘를 수선해주면서 원가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동력 부문에서 동력을 제공할 때 얘네한테 제공을 하기는 하지만 얘한테도 동력을 제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한테 동력을 제공을 하면서도 원가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 상호 간에도 용역을 주고받는 건데 이 용역수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어디로만 제조 부문으로만 배부하겠다라는 방식이 직접 배부법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얘는 계산이 간단하지만 뭐가 정확도는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정확성은. 하지만 편하기는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조부문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깐깐한 사장은 야, 수선 부문에서도 원가가 정확히 얼마나 발생되는지 동력 부문에서도 원가가 정확하게 얼마나 발생하는지 그걸 알고 싶어하는 사장들은 직접 배부법을 쓰질 않는 거예요. 야, 그냥 어차피 제품 제조 원가에 다 들어갈 거니까 니네들끼리 주고받은 거는 그냥 생략하자. 그런 방식이 직접 배부법이고요. 자, 상호 배부법이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완전하게 인식하겠다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네가 수선 부문에서 동력 부문으로 얼마의 원가만큼을 제공을 했는지 동력 부문에서 수선 부문으로 원가를 얼마만큼 제공을 했는지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수선 부문에서 원가가 낭비되지 않는지 동력 부문에서 원가가 낭비되지 않는지 이런 것까지 체크를 하겠다는 방식이에요. 그게 상호 배부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계산이 상당히 정확한 편이죠. 자, 그래서 상호 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어떻게 하겠다? 완전하게 인식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계산이 좀 복잡하다고 했었죠. 하지만 정확성은 올라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정확성은 높아진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 얘는 너무 무시를 하는 거고 얘는 너무 인식을 하는 거니까 이 중간 단계 그래서 단계 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일부만 인식하겠다라는 방식인데 자 얘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배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먼저 배부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배부 순서가 중요하더라. 그리고 직접 배부법과 상호 배부법의 절충형이라고 보는 거죠.
자, 요 부분이 시험 문제에 그나마 부문별 원가 계산에서는 그나마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실제로 배부하는 문제, 계산하는 문제보다 요 내용을 알고 있는 게 더 문제에 더 자주 나오니까 요 내용은 잘 알아두자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1번 보조부문에 대한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하는 방법 중에 상호배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1번 보조부문의 배부 순서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죠? 배부 순서는 누구만 고려하면 돼? 단계배부법만 고려하면 되는 거고요. 2번 보조부문 상호 간에 가장 옳은 것은 그랬으니까 1번이 답이네요. 그죠? 다음 2번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불완전하게 인식하게 돼요? 아니죠. 완전하게 인식하기로 했고 3번 배부 절차가 다른 방법에 비해 비교적 간단하다? 얘가 제일 복잡하죠. 다음 4번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가 중요하지 않을 경우에 적용한다? 중요할 경우에 상호배부법을 쓰는 거죠. 중요하지 않으면 직접배부법을 쓰면 되는 거고. 그래서 1번이 답이라는 거고요. 다음 2번 제조간접비 공통비예요. 배부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로서 가장 합리적이고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거? 다른 거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인과관계에 의해서 배부한다 그랬었죠? 자, 혹시 시험 문제 나와도 다 인과관계 배부밖에 안 나오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3번 공장에서 사용 중인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배부 기준. 기계장치는 사용한 시간만큼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이번에 면적 비율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감가상각비라든지, 그죠? 아니면 임차료라든지 이런 거는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나눠주는 게 좋다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3번에는 3번 기계 사용 시간 비율로 나눠주는 게 적절하겠다 이 얘기고요. 다음 4번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보조부문의 원가를 보조부문의 배부 순서 동그라미 치세요. 순서 얘기 나오면 고민할 필요 없어요. 뭐예요? 단계 배부법이 되는 거죠. 다음 5번 보조부문비를 제조부문에 배부하는 방법 중에 상호배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1번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불완전하게 인식해요. 완전하게 인식하겠다라는 거고 2번 보조부문의 배부 순서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상호배부법은 배부 순서를 고려할 필요가 없죠. 자 2번이 맞는 답이고요. 다음 3번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가 중요하지 않을 경우에 적합해요. 중요할 경우에 적합하고 4번 배부 절차가 다른 방법에 비해 비교적 간편해요. 복잡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옳은 건 2번만 옳게 되겠네요. 다음 6번 다음 중 부문별 원가 계산 시 각 보조부문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하는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식당 부문은 뭘로 배부해 주는 게 좋을까요? 인원수로 나눠주는 게 좋겠죠? 와서 밥을 먹는 인원수. 2번 전력 부문비는 전력 사용량. 이게 더 적합하겠네요. 그 다음에 3번의 감가상각비는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죠. 예를 들면 기계장치다 그러면 기계 사용 시간으로 봐야 되고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다 그럼 면적으로 보는 게 좋은 거고 근데 지금 종업원 수는 전혀 상관이 없죠. 4번 창고 부문비는 기계 사용 시간이요. 기계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창고 부문은요. 입고나 출고되는 횟수? 그게 아마 적합할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옳은 건 2번이라는 얘기고요. 다음 7번 다음 자료를 보고 부문별 원가 계산 절차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일단 부문마다 발생되는 개별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개별비를 각 부문에 제조 부문이든 보조 부문이든 각 개별 부문에서 발생된 비용을 먼저 부과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공통비를 배부해주면 돼요. 공통비. 예를 들면
뭐 임차료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공통적으로 발생되는 거.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돼요? 보조부문비를 이제 제조부문에 배부를 해주면 되는 거고. 자, 이런 거예요. 공장이 이렇게 있어. 근데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눴다 볼게요. 여기가 제조 부문이라고 보고, 여기가 보조 부문이라고 본다 하면, 절단 부문이 있고, 뭐 조립 부문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뭐 수선 부문이 있고, 동력 부문이 있다. 그러면 일단 개별적으로 자기네 과정에서 발생되는 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발생되는 개별 원가를 먼저 집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공통적으로 발생되는 예를 들면 임차료더라. 그럼 임차료를 뭐 10만 원이 발생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얘네를 지금 사용하는 부분이 4분의 1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 공통비를 먼저 뭐 2만 5천 원씩 배부를 해주면 되고 그러면 이제 개별 원가하고 이제 공통비가 다 집계가 됐으니까 보조 부문에서 발생된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부해주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는 제품에다 배부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D가 제일 먼저네요. D, B, A, C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다음 8번. 다음 중 보조부문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직접 배부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특정 보조부문의 원가가 다른 보조부문에 배부되지 아니한다. 맞죠? 직접 배부법은 보조부문끼리는 배부하지 않는 거였어요. 2번 단계 배부법을 사용하는 경우 가장 먼저 배부되는 보조부문의 원가는 다른 보조부문에도 배부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처음에 예를 들어서 동력 부문을 먼저 배부한다. 단계 배부법이다. 그러면 얘는 얘한테도 배부하는 거고 얘한테도 배부하는 거고 얘한테도 배부를 하죠. 그래 놓고 이제 얘는 다 배부했으니까 없어지고 얘와 얘한테 배부를 해주면 돼요. 맞죠? 이게 단계 배부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배부되는 부문은 다른 보조 부문에도 배부를 하게 되죠. 좀 이따 계산 문제 나오면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 상호 배부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배부 순서에 따라 특정 제조 부문에 대한 배부액이 달라지게 된다. 상호 배부법은 배부 순서하고 상관이 없죠. 그래서 3번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4번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의 차이는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를 인식할 것인지 무시할 것인지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3번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9번 문제. 이거 전산회계 1급에서도 이런 문제 풀었던 것 같은데. 자, 9번. 다음은 A와 B 두 종류의 제품을 제조하는 하늘산업의 원가 내역 중에 일부이다. A 제품은 납을 주재료로 하여 절단 부문, 성형 부문, 염색 부문, 조립 부문을 거쳐 제조되는 제품이며 B 제품은 동을 주재료로 하여 압축 부문, 성형 부문, 염색 부문, 건조 부문을 거쳐 제조되는 제품이라면 다음 중 원가의 분류로 잘못된 것은 자, 1번 성형 부문의 플라스틱 소비액은 성형 부문은 A에도 있고 B에도 있죠. 그럼 공통으로 사용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료비의 간접비가 맞는 거죠. 그죠? 다음 2번 절단 부문의 근로자의 임금액. 절단 부문은 어디에만 있어요? A 제품에만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발생된 근로자의 임금은 노무비에 속하지만 직접 노무비에 해당하죠. 그래서 2번은 맞는 거고 3번 납재료 원재료의 소비액 납은 누구만 쓰는 거예요? A 제품에서 쓰는 주재료죠? 그러니까 얘는 재료비 중에 직접 재료비에 해당할 거고 다음 4번 염색 부문 근로자의 임금액 염색 부문은 A 제품도 있고 B 제품도 있죠? 그러니까 공통이네요. 거기에서 발생된 임금액은 노무비면서 간접 노무비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공통으로 쓰였냐, 특정 부문에만 쓰였냐에 따라서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는 문제죠. 다음 10번. 다음 중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를 고려하여 배분하는 방법만 모두 고른 것은 직접 배분법만 완전히 무시를 하는 거고 단계 배분법하고 상호 배분법은 일부를 인식하든 완전히 인식하든 인식은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계 배분법하고 상호 배분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A와 B가 답이 되겠네요. 다음 주관식 1번 문제가 조금 까다롭네요. 자, 우리가 제조간접비를 보조부문에서 제조부문으로 배부를 할 때 단일 배부법이 있었고 이중 배분율법이 있었어요. 단일 배분율법은 고정비와 변동비를 구분하지 않고 합쳐서 계산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중 배분율법은 고정 제조간접비하고 변동 제조간접비를 구분해서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문제를 볼까요? 자, 주관식 1번. 주형진의 보조부문에서 발생한 변동 제조간접 원가는 150만 원이 고정 제조간접 원가는 300만 원이 발생하였다. 이중 배분율법에 의하여 보조부문의 제조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할 경우에 절단 부문에 제조간접 원가는 얼마인가? 절단 부문에 보시면 실제 기계시간이 있고 최대 기계시간이 있잖아요. 변동비는 실제 기계시간으로 배분하는 거고요. 고정비는 최대 기계시간으로 배분을 하는 거예요. 자, 정해져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풀어보면 간단해요. 그것만 암기하시면. 자, 변동 제조간접비가 150만 원이죠. 그럼 얘는 두 부문밖에 없으니까 전체 비율이 얼마예요? 절단 부문에 2,500시간, 조립 부문에 5,000시간이잖아요. 그럼 전체 7,500시간 중에 절단 부문에 해당하는 2,500시간의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 다음에 고정 제조 원가는, 간접 원가는 300만 원이죠. 얘는 최대 기계 시간으로 다루는 거냐, 계산하는 거니까 전체를 15,000시간 중에 절단 부분이 7,000시간. 이렇게 계산하시라는 거예요. 단일 배분율법은 얘네 둘을 합쳐서 계산을 해버리는 거고 이중 배분율법은 변동제조간접비하고 고정제조간접비를 따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그러면 얘는 50만 원이 될 거고요. 얘는 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산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기억하시는 게 좀 어려워요. 변동제조간접비는 실제 기계시간, 고정제조간접비는 최대 기계시간. 그것만 암기를 하시면 푸는 건 크게 지장이 없죠. 다음 2번. 대문 주식회사는 직접 배부법을 이용하여 보조부문 제조간접비를 제조부문에 배부하고자 한다. 각 부문별 원가 발생액과 보조부문의 용역 공급이 다음과 같은 경우 전력 부문에서 절단 부문으로 배부될 제조간접비는 얼마인가? 자, 직접 배부법이니까 전력 부문에서 절단 부문으로 바로 하면 되겠네요. 간단한 문제니까. 자, 일단 자기 부문에서 발생된 금액이 9만 원이죠. 9만 원을 둘로 나눠주기만 하면 돼요. 어디로만? 절단 부문하고 조립 부문으로만 보내면 되는 거죠? 직접 배부법이니까. 그러면 전력 부문에서 절단 부문으로 제공한 전력이 150kW고 조립 부문으로 보낸 게 300kW라는 얘기예요. 수선 부문으로 보낸 150kW는 무시해야 되는 거죠. 직접 배부법이니까. 그럼 전체를 몇으로 보면 돼요? 450kW 중에 절단 부문으로 제공한 게
150kW죠. 자, 이렇게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3분의 1인가요, 얘가? 그래서 3만 원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3번. 당사는 단계 배부법을 이용하여 보조부문 제조간접비를 제조부문에 배부하고자 한다. 각 부문별 원가 발생액과 보조부문의 용역 공급이 다음과 같을 경우에 수선부문에서 조립부문으로 배부될 제조간접비는 얼마인가? 단, 전력부문부터 배부한다고 가정한 그랬죠? 그럼 단계 배부법은 먼저 뭐를 먼저 배부할지 배부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이 뭐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으니까 다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일단 전력 부문을 먼저 배부하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계산할까요? 전력 부문에서 어디로? 수선 부문으로. 자, 처음 배부하는 애는 다른 보조 부문에도 배부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전력에서 수선으로, 전력에서 조립으로, 그다음에 전력에서는 또 절단으로 이렇게 세 부분에 다 배부를 하고 그다음에 보조 부문, 수선 부문을 어디 하고 조립 부문하고 수선 부문에서 절단 부문으로 배부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전력 부문에서 발생된 원가가 30만 원이래요. 그러면 얘는 전력 부문은 다 배부를 해줘야 되니까 전력 부문에서 조립 부문으로 300kW, 전력 부문에서 절단 부문으로 400kW, 전력 부문에서 수선 부문으로 300kW. 그러니까 전체가 1000kW죠. 그 중에 수선 부문에 300kW. 그러면 9만 원인가요? 다음 전력 부문에서 발생된 걸 조립 부문으로는 전체 1000kW 중에 조립 부문이 300kW죠? 그러니까 얘도 9만 원이고 전력에서 절단으로는 30만 원 발생된 것 중에 전체 1000kW 중에 400kW니까 12만 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수선 부문에서 이제 조립하고 절단으로만 보내면 되는데 수선 부문 자기 부문에서 발생된 원가는 45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력 부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9만 원어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를 배부 받았으니까 9만 원을 더해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수선 부문에서 자, 전력 부문으로 제공한 거는 수선 공급 시간은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 전체가 수선 부문에서 조립 부문으로 제공한 시간이 40시간, 수선 부문에서 절단 부문으로 제공한 시간이 50시간, 전체가 90시간이죠. 그래서 90시간 중에 조립 부문이 40시간이야.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자, 24만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계산해야죠. 45만 원 더하기 9만 원 한 다음에 전체 90시간 중에 절단으로는 50시간. 그러면 얘가 30만 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물어본 건 수선 부문에서 조립 부문으로 배부될 제조간접비를 물어봤죠? 그러니까 요 금액이 답이 되겠네요. 근데 여러분이 이 문제 풀 때는 여러분 이거 다 계산 안 해도 되잖아요. 그쵸? 뭐뭐만 하면 돼요. 이것만 계산을 해서 이 금액을 알아내고, 그죠? 그리고
요것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두 개만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기억이 안 나실까 봐 저는 설명을 다 드린 거고.